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빠졌죠. 네, 마이너스 1% 정도씩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랑 좀 비교를 해드리고, 우리나라만 빠진 건지, 빠졌다면 더 많이 빠졌는지, 덜 빠졌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 화재 관련주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원전 테마주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글쎄요, 지금 뭐 올라간 테마주라고 하면 저기 뭐예요, 산불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 산불 관련주를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재명 관련주하고 트럼프 수혜주 있죠.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 대북주, 어떻게 보면 이 대북주는 트럼프 수혜주만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수혜주도 되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약간 반응이 좀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요 대북주들을 한번 이재명 관련주하고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를 잠깐 보시면 바로 들어갈게요. 날이 엄청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엔 20대 초반 애들도요, 그 감기랑 독감이 엄청 잘 걸리더라고요. 저만 해도 저희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나 감기 한번 안 걸려봤어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감기에 여러 번 한 해에 여러 번 걸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애들도 막 그 한참 건강할 나이인데, 그죠? 그때는 솔직히 반바지 입고 댕겨도, 반팔에 반바지 입고 댕겨도 감기 안 걸릴 나이인데, 그런 젊은 친구들도 감기 많이 걸리고, 걸리면 고생 엄청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프시면 안 돼요. 주식하는 사람은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아프면 허사거든. 그죠? 네. 심리 싸움에서 또 지기도 하고, 그죠? 네. 돈 어쨌든 벌어가지고 나중에 병원비로 다 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현재 1%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1.3% 하락 마감을 했죠. 최근에 이제 급등에 따른 이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요일 날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유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그렇대요. 근데 참 이게 이상한 게, 아니 고용 지표가 우리가 그 경제가 좋냐 나쁘냐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최고의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고용 지표가 좋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다는 거니까,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죠? 여태까지나 그렇게 알고서 우린 해왔는데,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인플레이션을 이 바이든 정부가 크게 일으킨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금리 가지고 이제 사람들 많이 괴롭혔죠. 그 이후로는 고용 지표만 좋게 나오면 증시가 급락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정상적인 것도 일주일 뒤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임기를 시작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그냥 그러려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어쨌든 이제 지금 요렇게 끝이 났고, 어제 미국이 많이 빠졌어. 금요일 날 1.5% 정도씩 하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를 좀 보시면, 일본 보세요. 일본도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만은 2% 넘게 빠졌어요. 봉기가 좀 커 보이죠? 쭉 빼버렸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인도도 밑으로 나가 떨어지죠. 1.3%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인도 증시 뭐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만 들으셨지 상세히는 모르시잖아요, 그죠? 여기 지지선인데 여기 깨트렸어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뭐 인도 증시는 또 이러다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그림은 아닌 거잖아요. 다시 작년에 여기서 막 신나게 올라갔었잖아요. 여기에 지지선이었는데 여기를 깬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웃잖아요. 왜 웃냐면 이쪽에 있는 돈들이 좀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면 안 될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보실까요? 여기는 오늘 그냥 조금 빠졌어요. 마이너스 0.2%. 근데 여기도 최근의 지지선이 저점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거든요. 여기를 살짝 깼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최근에 1월 초부터 따지면 쭉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제 좀 막 흔들어 놔요. 대만도 보셨죠? 대만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올렸던 거 그냥 다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연말 연초 올려놨던 거. 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안 빠지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위험한 시기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안정적이다. 이 지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불안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네. 이 바닥이 그래요, 그죠? 네.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뭐 큰 등락이 없었죠? 패스. 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지수는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상태가 그나마 낫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일주일 뒤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미국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약간 방향을 잡을 거예요. 언론에서는 뭐 망한다, 뭐 대혼란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헛소리 하는데, 아우 진짜 지겨워 죽겠습니다. 8년 전에도 그 소리 했는데 저는 바이든 때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이든 때가.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오늘 움직인 종목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하락한 종목들 먼저 얘기를 볼게요. 어디가 많이 빠졌냐면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많이 했어요. 반도체.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빠졌지만 여기 보시면 뭐 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원분들 여기 SY는 시간에서도 4% 추가 급등했거든요. 4%. 내일 아침에 잘 팔면 될 것 같아요. 이따도 얘기해 드릴게요. 잘 됐어. 일단 삼성전자 마이너스 2%, SK 하이닉스 오늘 마이너스 4%, DB하이텍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오늘 이쪽이 좀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테크윙 마이너스 8%, KC텍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뭐냐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금리는 안 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빠진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네. 그냥 아유 저는 왜 지긋지긋한 금리나 타령 아우 지겨워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영양가 돕는 얘기 뭐하러 계속 하겠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캘리포니아에 산불 많이 난 건 잘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일단은 뭐가 급등했냐면 전력설비 관련주, 세명전기 상한가 갔고요. 낙폭과대 상태에서 지금 상한가 나온 거죠. 재롱산업도 상한가를 갔고, 대원전선은 상한가 직전에서 끝났고, 제일일렉트릭 아주 시원하게 뽑아서 작년 5월달 고점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려있던 분들 오늘 기분 좋으셨겠어요, 그죠? 회복이 많이 돼서. 서전기전도 오늘 장중에 아주 급등을 세게 했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요. 11% 급등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원전 테마도 되니까. 광명전기, G2파워, 여기 뭐 보성파워텍 다. 이게 뭐냐면 여기 좀 재료가 겹쳐요. 그러니까 송전망 관련주도 되는데 원전도 돼요. 원전 관련주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뭐 한다고요? 우진엔텍 이런 거 급등했잖아요. 일진파워, 오르비텍, 그죠? 왜 갔어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원전 협력을 강화하겠다, MOU를 체결해서 한다는 건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이제 원전 시장이 러시아랑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방공 국가죠, 그죠? 네. 공산당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진출하겠다 이거예요. 누구랑 같이? 우리나라랑 같이.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잘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야당은 지금 탈원전을 했던 정당이고, 지금도 뭐 저기 원자력 관련된 예산 다 삭감했다면서 요번에, 그죠? 네. 요것도 잘
관심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와중에 미국이 우리나라랑 MOU, 원전 MOU를 한다고 하니까 원전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요. 네. 그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관련주, 산불 관련주로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아까 KBI 맵, 이거는 이제 전선이에요. 전선. 전선은 뭘로 만들죠? 구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구 산업, 요거 시간에 2구 산업이 장중에는 한 2%밖에 안 올랐어요. 2구 산업. 예, 별로 안 올랐죠. 근데 시간에에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에서는 4% 올랐어요. 2구 산업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림 사업,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많이 이제 탔겠죠. 그 조림 사업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데 한솔홈데코가 금요일날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뭐 18% 급등 마감했는데 오늘도 장중에 뽑았었어요. 16%까지. 근데 상한가는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건산업이 금요일날은 별로 안 갔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한솔홈데코랑 이건산업이랑 금요일하고 오늘 급등한 걸 따지면 둘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좀 항상 늦게 가요. 성창기업체죠. 낙폭과도 엄청 심하죠. 아이고, 회사가 아까워, 회사가. 네.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생고생했는 줄 아세요? 이런 회사는 평상시에 잘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잘 떨어지지도 않아. 성창기업 지주라고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올해 초에 2,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1,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나야 되고 부자가 다 되셔야 되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 수익으로 즉 돈으로 다 보상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걸 견딘 거야 사람들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1억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이 됐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는데. 그쵸? 고생한 거라 그게. 그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다행히 부동산은 들고 있으면 자꾸 세금을 뜯어가는데 주식은 좋은 게 뭐냐?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뜯어가진 않아요. 오히려 저기를 주지. 뭘 줘요? 배당 다 주는 건 아니지. 어쨌든 배당을 주잖아요. 주식을.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은 들고 있네요. 부동산 기분 좋으시겠어요. 세금 내세요. 이러잖아요. 거래 좀만 해도 막 세금 엄청 뜯어가고. 주식도 세금을 내긴 하지만 많이 안 내잖아요. 한번 거래할 때. 근데 부동산은 그래. 아니 부동산 집값이 떨어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부동산 갖고 계시네요.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셔야 되겠다. 건강보험료 엄청 뜯어가. 네, 하여튼 그래. 재산세도 뜯어가고 하여튼 네. 기가 막혀요. 그죠? 네.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없어서 이게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팔 수 있고 또 바로 살 수 있다는 거. 그지?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락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죠? 3년 전에 여기에 비해 여기 3,000원이었거든요. 1,000원까지 3분의 1 통한 거지. 사람들이 이거를 견딘 거예요. 이거를. 그전에는 더 했었어요. 가격이.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그랬죠. 이제 고생은 끝나신 것 같다고. 네, 주시장은 그때 바닥을 찍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근데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지 몰랐죠.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12월 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령을 내리길래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의도를 모르겠으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공수처가 민주당도 요즘 좀 과하게 나가잖아요. 공수처가 저 난리를 지길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공수처는 무능한 걸 알고 있었는데 아주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고 민주당도 너무 지금 서두르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 지지율 막 떨어지고 있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때가 바닥이 맞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긴 했어도 그죠? 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은 바닥 찍은 거 맞으니까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바닥 찍은 게 만약에 아니라 또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해드렸겠죠. 제가 틀렸네요 이러면서, 그죠? 네. 정정을 해드렸겠죠. 정정 안 하잖아 지금. 네. 자, 그래서 또 오늘 여기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듈러 주택 쪽에는 덕산 EPC, 요게 오늘 20% 덕산이 아니라 덕신입니다. 자꾸 이러면 이게 덕신인데 자꾸 덕산이라고 그래요. 덕신 EPC 여기 20% 급등했고요. 시간에서 7% 급등해서 마저 시간의 상한가를 갑니다. 그래서 장중에 급등한 것과 시간에서 오른 걸 합치면 상한가입니다. 뭐냐고요? 건자재. 낮에 급등했다가 만 거는 범양건영. 얘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떠 있으니까 아침에 혼자서 20%, 22%까지 급등했다가 이제 나중에 흘러내렸어요. 녹아내렸는데 다시. 그러니까 덕신 EPC는 이제 낙폭과대 주자는 관계 없으니까 뽑았고 같이 간 게 SY예요. 20%. SY는 12% 급등했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4.8%. 그래서 4,840원인데 이게 저희 방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사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올라간 거하고 여기 시간에 올라간 걸 합치면 20% 수익이에요. 보유기간 이틀이잖아요. 금요일, 그 다음에 오늘, 월요일. 이틀 만에 20% 수익 났어. 땡 잡은 거죠. 내일 아침에 요거보다 추가 급등 나오면 수익이 30%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거 얘기해 드릴 때는 사지 마세요. 아침에 우리 팔아버릴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아까 장 끝날 때쯤에 좀 줄였고요. 아침에 내일 아침에 다 팔아버릴 생각이에요. 네.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팔아고 또 다른 데로 가겠죠. 금강공업 이것도 급등했었죠. 이게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인데 여기 보면은 재작년인가 이제 재작년에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요때 급등했던 주식들이 누구냐? 여기다가 박스를 넣어드리죠. 잠깐만요. 재작년이에요. 덕신 EPC 이때 급등했었죠. SY 그때 SY가 대장이었어요. 금강공업 그리고 범양건영도 움직이긴 했었어요. 많이 못 가서 그랬지. 이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덕산 EPC, SY, 금강공업 똑같죠? 네. 근데 그 이후로 낙폭과도 엄청 심했다고. 금리 인상 때문에 건설주들 힘들었잖아. 여러분들 요즘에 그 PF 부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금리 인상을 막 하고 집값 떨어지니까 특히 유튜버들이 뭐라고 떠들어댔어요? 주식시장이랑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망한다고. 왜? 집값 떨어지고 금리 때문에 고금리라서 PF 부실 이거 확대돼가지고 다 망할 거라고 그런 얘기가 엄청 했었죠. 욕지 맙시다 오랜만에. 미친놈들이지. 왜? 지금은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벌써 수두룩하게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망했다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망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해드렸죠. 안 망할 거라고. 왜? 현 정부에서 안 망하게 막을 거라고. 그게 PF가 부실이 그게 진짜로 확산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요 정부 마음이에요. 정부가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냅둬서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런 짓을 하겠냐고. 안 해요. 어지간하면 그 짓 안 한다고. 정부에서 막았잖아요 그때. 정책 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그때 비관론자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상태로 가면 망하는 건 맞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내서 그렇게 안 되게 할 거다.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 제가 무슨 뭐 정말 무슨 뭐 특출나가지고 그런 걸 맞췄나요? 아니에요. 원래 정책을 내서 정부에서 막아요.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거고 관리 잘 하라고. 안 그렇습니까? 네. 요즘에는 PF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 그게 뭐 제가 듣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때 쓸만한 걸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야. 아셨죠? 자꾸 그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뭐해?
또 내일 또 제로 바꿔갖고 또 언론이 괴롭히면 또 당한다니까. 미치겠어 진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실가스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죠. 이건 사람이 아까 온실가스 관련주도 되는데 뭐 그린케미칼 이런 거 급등했죠. 왜 급등했느냐? 거기 뭐예요? 지금 대형 산불이 많이 났다는 얘기는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이 엄청나게 많겠죠. 네, 그래서 주목받는 거예요. 캠트로스, 에코바이오, 아까 한솔문드코도 포함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거죠. 근데 이쪽은 많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K웨더, 위닉스, 크레인사이언스, 오텍 같은 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쪽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이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로 봤을 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주가 가다가 쉬거든요. 무능한 공수처 때문에 제가 자꾸 무능한 공수처라고 하면 출범한 지 5년 됐는데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맨날 수사해가지고 재판을 하면 맨날 등신 중에 상등신들이 모이는 데가 공수처라니까요. 네. 제가 무능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무능하다고 강조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믿지 말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똑똑한데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데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상대가 아니라 무능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돌아버려. 무능한데 엄청 열심히 해. 환장합니다 진짜. 돌아버린다니까. 지금 공수처가 얼마나 열심히 해 지금. 네. 자기네 권한을 내주면 되는데 내주지도 않아. 다들 희한하게 돼 있어 지금. 아셨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덕분에 지금 대선주도 안 가잖아요 지금. 안 가요 지금. 그래서 그 사이 틈새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미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5년 더 된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15년 좀 됐나 보다. 옛날에 캘리포니아 남부에 선벨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너무 더워가지고 농작물이 막 타 죽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조비랑 효성MB 같은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많이 갔었죠. 농업 관련주들. 왜냐면 이제 농작물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농업 인플레이션, 그죠?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련주들이 급등한 적은 있어요. 그때는 산불이 아니고 더위, 무더위 때문에 농작물이 타 죽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거죠. 지금은 이제 농경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산불이 난 거니까. 옛날에 러시아 쪽에 밀 수확하는 데서 불나가지고 다 타 죽었거든요. 밀이 다 탔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국제 밀 가격 폭등하고 막 그래가지고 테마주 그때 많이 갔어요. 그랬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 그래서 테마주가 움직이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자주라기보다는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모르잖아요. 산불이 이번 주에 끝날지 다음 주까지 갈지 불이라는 게 또 다 꺼진 줄 알았더니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그냥 딴 거 안 갈 때 딴 게 못 가니까 그 사이에 잠깐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식, 주식이 아니고 간식. 아셨죠? 나중에 이것도 바뀌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공수처가 계속 무능하다든지 중국의 바이러스 그게 이제 폐렴 이게 호흡기 질환이 또 퍼지는 게 주춤하다든지 그러면 또 이게 또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무식한 사람들은 야 네가 여기 이거 끝났다며 또 가잖아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이거 더 간다며 안 가잖아 이러면서 어리석은 거죠. 왜 이런 거 유동적인 거거든.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에도 여기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할 때 3일 후 거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난리를 지으니까. 이 산불 관련주도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날씨를 타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참고해서 만약에 하시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내가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주로 산 게 아닌데 미친 듯이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빨리 팔아야지. 이걸로 산 게 아닌데 올라가요. 팔아야죠. 그럼 뭘 물어봐요. 산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니까. 그럼 빨리빨리 수익 실현하고 다른 걸로 좋은 걸로 바꾸시면 되죠. 행복한 고민인 거지. 근데 또 더 갈까봐 그러고 있는 거라.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산불 관련주를 들고 있는데 이게 더 갈까봐 못 팔겠어. 그거는 뭐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불이 많이 나서 더 많이 집이 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서 돈을 벌고 싶으시단 얘기예요. 잔인해라. 그지? 네. 그런 분은 아니실 텐데, 그지? 네. 그 뉴스 보면서 그래 더 타라. 더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고, 그죠? 네. 집이 다 타버려야 돼.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모르고 있었는데 올라왔네? 그럼 파는 거는 그건 죄가 아닌데 더 많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사이코패스급 아닌가요?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이제 마음에 찔려서 산불 관련주를 급등했을 때 이제 수익 실현을 빨리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적당히 되시라고 적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올라가는 테마주는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저희도 지금 중국 전염병 관련주 하니까. 근데 여기서 막 미친 듯이 막 100%, 200% 이렇게 수익 낼 생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고 끝내, 적당히. 이게 그냥 뭐 신약 개발 이런 거면은 뭐 그걸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서 가는 테마주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방산주를 오래 가지고 가진 않아요. 투자는 하는데 적당히 오르면 팔아버려요. 누가 죽어야지 가는 테마주잖아요. 적당히만 한다고, 적당히만.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 아까 이제 그 얘기 드렸죠. 그 트럼프 취임 일주일 남았는데 트럼프 수혜주하고 이재명 관련주 비교해 드리겠다고. 자, 이거 보십시오. 뭐냐면 그 이재명 관련주도 다시 봐야죠. 이게 보고 있으면은 좀 답답해요. 저는 왜 답답하냐면 사람들 많이 물려있을 텐데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에가 피크잖아요. 대통령 탄핵할 때쯤이니까 그때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을 때, 그죠? 막 한동훈 배신 때리고 뭐 난리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샀다고 여기서 이재명 관련주. 근데 지금 다 물려있겠죠. 네. 이게 차트가 고약해요.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그 이후로 딱 한 번 오른 거야. 딱 한 번. 공수처가 체포영장 처음으로 집행하려고 했을 때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오도 가도 안 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캔들이 굉장히 작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작게 4개 있잖아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런 거는요, 이런 캔들은 이 자리에서 급등을 지금 뭐 12월 초에 2만원짜리 주식이었는데 7만원까지 간 거 아니에요. 11월 달에는 14,000원까지 갔었고, 그럼 14,000원 기준으로 해서 5배 올라온 거거든요. 만원, 2만원짜리가 지금 5만원대 와 있는데 여기에서 저런 캔들이 저렇게 4번이나 나온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은 거, 너무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 그만큼 못 가고 있다는 거. 제가 공수처 욕을 왜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가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가는 거지. 세력이 매집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이게 통상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세력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닙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오르잖아. 이스타코 이런 거 보세요. 아슬아슬해요 지금. 아슬아슬해.
이렇게 해놨어. 그죠? 근데 대북주가 저번에 이재명 관련주로도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뭐 대아티아이나 푸른기술 여기에서 이재명 관련주 급등할 때. 근데 여기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누른 다음에 슬슬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때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했냐? 조기 대선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통령은 무조건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민주당이니까 북한에다가 아주 또 뭔가 많이 해주겠죠. 그 기대감에 대북주가 급등을 했었다고 그때. 근데 아까 보셨지만 이재명 관련주들이 지금 힘을 잃고 추르르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눌림목이 맞아요. 이 사태. 대야 TI 철도 대표적인 철도주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철도주가 급등하면 거의 대부분이 1등을 해요. 나는 상위권에 있는 애예요. 상위권. 이건 눌림목이 맞습니다. 눌림목이라고 하면 막 사시거든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눌림목이 뭔 줄 아세요? 못 가게 밟아놓는다는 얘기예요. 눌러놨다. 좋게 얘기해서 눌림목이지 좀 세게 얘기하면 밟아놓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이러면서 확 눌러놓은 거라니까. 숨도 못 쉬게. 사시면 되게 답답해요. 눌림목이라고 하면은 막 와 조만간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급등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쌀 저기 한 20kg짜리 하나 어제 쌀 20kg짜리 들어보셨죠? 주무시는데 그 가슴에다가 쌀 20kg짜리 하나 얹고 주무셔 보세요. 죽어요. 딱 그 느낌이라 눌림목이. 그보다 더하지 한 40kg 정도? 사람 죽는 거. 눌림목이 그 정도예요. 그 눌림목들하고 눌림목이 막 눌림목 종목을 사면 되게 편하게 돈 버시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쉬운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힘든 건데 이게. 이거 우습게 생각해 근데. 전문가가 딱 옆에서 앉아서 설명을 해주니까 버티는 거지 설명 안 해주면 못 버틴다니까. 사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또 제 원망하지 마시고 왜 안 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원래 힘들어요 이거. 푸른 기술 똑같죠? JST나 눌림목이에요. 이신석재 노코멘트. 얘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난티 눌림목입니다. 인디에프 말 안 할래요. 부산산업 위험한 거 좋아하니까 좀 위험하다는 거다. 저기 어디야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있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저는 롤러코스터를 혐오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놀이공원 가면 나 그거 절대 안 타. 싫어요. 신혼도 마찬가지지.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면. 네. 좋은 사람들은 넘어갑시다. 네. 회사 꼴이 이래가지고. 조비. 롤러코스터 말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고 싶다. 응?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네. 난강토건. 그 중간을 원한다. 난강토건. 비유가 재밌죠, 그죠? 네. 현대 엘리베이터. 글쎄요. 이건 어려워. 수학도에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좀 좋아할 수 있겠다. 얘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재명 관련주들은 눌림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관련된 대북주들은 눌림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죠. 왜 그랬냐면 이미 많이 올라가서 과열된 게 있고요. 하나도 안 간 게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간 애는 또 예열을 또 시켜줘야 돼. 예열. 하나도 안 갔으니까 시작하면 바로 갈 것 같죠? 예열을 또 시켜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딱 복잡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46% 나왔다면서 오늘은. 아까 찾아놨다 잠깐만. 46% 나왔대 지금.
여기에서 한 거에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42%, 민주당 35%.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다음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이 인간들 보면 무능하다, 무조건 무능하다 생각해요. 네. 지들밖에 몰라.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싸우기라도 하지. 똘똘 뭉쳐갖고.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해요. 네. 20, 30대 여기도 지지율이 올랐다. 아까 보니까 뭐 충청도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좀 올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충청도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스윙보트 역할을 하니까. 충청도 지지율은 좀 반응이 좀 늦어요. 좀 늦게 움직이는 대신에 방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죠. 충청도 지지율. 이러고 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지지율이 올라갈 거냐 모르잖아요. 진짜 50% 넘으면 대박이다 진짜. 왜? 대통령 될 때도 50%가 안 됐었거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 사법 리스크도 중요하거든요. 대법원에서 지금 모두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재판을 서두르고 있지만 대법원도 이재명 씨 관련된 재판을 계속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대통령이 또 공수처한테 체포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뭐예요? 다음 주 20날 트럼프는 온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자꾸 얘기드렸잖아요. 트럼프 수혜주가 훨씬 나을걸요? 네. 그 사람이 취임하는 거는 명약 관항한 거고 불보도 뻔한 거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또 암살 당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 될 사람이 암살 당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도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트럼프 수혜주가 제일 편안한 거라니까. 네. 맞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좀 지수가 빠진 거는 다 빠졌어요. 다. 뭐 때문에? 미국의 또 그 지긋지긋한 금리 타령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내일은 이제 공개 방송을 한번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방송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 낮에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방송 들으시면 돼요. 낮에 아침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이렇게 오전 오후 나눠서 방송하니까 들으시면 되겠고 아마 내일은 오전 방송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오전만 방송하고 오후에는 그냥 우리 회원들 종목들 좀 얘기해 드릴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회원들 그 아까 공지사항이죠. SY는 목요일날 샀는데 요게 아까 12%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잠깐만요. 네. 여기 아까 시간에서 4% 추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4,800원대에서 끝났거든요. 종가 관리를. 우리가 산 거는 4,000원 전후에서 샀으니까. 수익률이 대충 20%인데 여기 앞에 윗꼬리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5,000원 상당히 5,000원 정도예요. 네. 여기를 돌파하면은 좀 더 올라갈 것이고 여기를 돌파 못하면 꺾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가 매도 사인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침에 휴대폰 잘 확인하고 계세요. 아마 아침 9시 이전에 매도 사인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얘기해 드렸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뭐 매수한 지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낮에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라가 지금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안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막 되게 힘드시죠? 그죠? 오락가락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늘. 폭풍우가 몰아치건 햇빛이 좋건 또 눈이 뭐 많이 오건 뭐하건 그냥 우리는 계속 노만 젓는 거예요. 그냥 이거 노 젓는 거예요. 이거 노 젓는 게임이거든요. 안개가 많이 껴서 여기가 아닌 것 같아도 그죠? 네, 계속 그냥 노를 젓는 거라. 노를. 근데 아시죠? 노 절 때 노를 져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양쪽 다 같이 져야지 한쪽만 노를 젓잖아요. 그러면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방향 전환할 때 노를 한쪽만 젓거든요. 근데 계속 한쪽만 저으면 배가 뺑글뺑글 돈다고. 네. 노는 항상 같이 져야 돼요. 양팔 다. 네. 노젓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나쁜 생각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가던 길 쭉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회원들도 그렇게 하니까 SY도 수익 나잖아. 목요일 날도 수익 났죠? 금요일 날도 수익 났죠? 오늘도 수익 나잖아. 돌아가면서. 그죠? 다 뭐예요? 네, 대선주나 아니면 코로나, 여기 전염병이지 이제. 전염병 관련주 사놓으니까 돈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회원가입 고민하시는 분들은 망설일수록 시간만 버리는 거니까 시간은 곧 돈이죠. 네. 돈 버리지 마시고 들어오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잠깐만요. 방송하시지 지금. 아마 이분도 하시네. LA 산불 요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요거하고 이제 더불어서 원전 관련주. 저는 원전 관련주를 아까 얘기를 많이 못 해드렸으니까 이거 같이 보세요. 네. 원전 관련주가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거든요. 잘 보시라고. 이 원전 관련주의 움직임을 지금 딱 보면은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건가? 이런 거를 아닌가? 맞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힌트를 또 얻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서 보세요. 아마 산불 관련주는 아마 제가 아까 얘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 겹칠 겁니다. 네.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돈 많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공개방송 낮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